근대 이후의 전개를 보면요, 근대에는 구소련이 무신론을 국교화해가지고 신본주의적 가치를 적용한 최초로 나라를 무신론의 나라로 만든 것이 바로 구소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소련에 의해서 유럽 전체에 파급 효과가 일어나서 동유럽은 공산주의가 심각하게 번식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68년대에는 문화 대혁명, 기독교 박해, 신앙 대신 이 마오주의, 마오쩌둥의 마오주의가 이 중국을 강타하면서 아시아권을 물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공산주의화 되어 갔죠. 서구 기독교 사회는 미국과 유럽도 번영 속에서 신본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미국의 실질적으로 80년대는 주류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도자들이 빨간 공산주의 유물사관에 물르기 시작했고 그때 문선명 총재님을 댐버리에 가두게 되죠. 참 아버님은 그때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 종언을 85년도에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카우사와 남미 아울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죠. 남미는 완전히 캐톨릭을 중심 삼고 빨갛게 물들어 가고 있었던 것을 문 총재님께서 이 유물주의 근간을 밝히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이 남미를 구출해 내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신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산주의와 문화 공산주의의 확산이 촉진되고 공산주의는 단순히 도 아니라 권력화된 신본주의 자체를 제거하는 체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는 반하나님적 문화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공산주의는 점점점 진보된 사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의 계급투쟁론이 이 문화공산주의로의 진화로 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투쟁을 통해서 전복하려고 했어요. 러시아처럼, 구소련처럼 투쟁을 통해서 정말로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 유럽은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전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무력혁명이 먹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문화적 형태를 갖추어서 이 공산주의를 확산해야 된다라고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는 계급투쟁, 폭력혁명, 그러나 실패를 반복하고 저항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이 공산주의는 중기에 이르러서 문화, 교육, 을 장악해서 가정교회 도덕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고 이 문화 공산주의는 유물주의의 소프트 전략, 즉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장악하는 전략이 시작됐어요. 하드웨어적 무력 투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이로서는 유물론적 문화 공산주의의 작동은 인간의 타락성은 근본 하나님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권 내 인간 내면의 타락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배급문화입니다. 배급을 주면서 이 유물사관, 물질을 주면 다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죠.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한테 세뱃돈 받으면 꽁돈 생기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30만 원을 용돈을 줬다. 혹시 그 사람이 조금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의 혜택을 보면요,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급 문화는 물질적 종속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나라가 현재 어디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어디예요?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발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문화공산주의를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네오 막시즘입니다. 네오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은 새로운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공산주의. 네오 막시즘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는 신공산주의라고 그러죠. 자, 이 위기의 시대 벼랑 끝 호텔에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다시 읽다. 이 책을 보면요. 이 20세기 중반에 서구에서 폭력혁명이 실패하자 공산주의자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등장이 되었어요. 이들은 문화적으로 들어가면서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을 해체하라. 두 번째, 성적 해방이 진정한 자유다. 세 번째, 교육과 문화로 세대를 장악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기독교적 가정을 해체하라. 두 번째는 인간은 몸뿐이다. 동물도 교배를 하고 자유롭게 사는데 왜 구속하느냐. 성적 해방이 진정한 자유라고 외쳤고요. 교육과 문화로 세대를 장악하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이런 유물사관, 동성애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동시대에 이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그람시가 요즘 다시 재부활해서 대학가나 젊은 층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유물론적 문화 헤게모니 중심한 공산주의의 시작을 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성교육, 젠더 이데올로기, 미디어 속 그 반가정 메시지는 모두 이 전략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물론적 문화 헤게모니의 공산주의화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이 헤게모니론과 대한민국을 대비시켜서 사상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이 내놓은 사상 중에서 진지전과 기동전이 있어요. 기동전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물리적으로 폭력혁명을 일으키는 그 내용을 기동전이라고 해요. 바로 가서 공산주의를 그 부스런처럼 하루아침에 공산주의로 무력화로 그 나라를 파괴시키는 것이 기동전이고, 진지전은 뭐냐? 여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지만 이 산에다 벙커를 지어요. 벙커. 그래서 아예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 걸려야 된다. 그리고 문화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진지전이에요. 이 기동전은 무력이나 단위적 정치 투쟁으로 권력을 빼앗는 방식이고, 진지전은 오랜 시간 동안 교육 사상 영역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싸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이런 문화혁명을 이미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민주체제는 뭐예요? 민주체제는 뭡니까? 신본주의, 하나님의 사상을 문화적 헤게모니로, 즉 유실론적 문화 헤게모니로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점점점 그 단계로 확산했지만 이 민주주의는 그걸 했습니까? 그냥 보수 꼴통들만 남았어요. 이렇게 공산주의가 진보하고 있고 문화적으로 생활적으로 파고드는데 이 민주주의는 보수 꼴통들 썩었어요. 한마디로 민주주의 안에 살면서 유물주의적 사고를 갖고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공산주의가 유물주의입니까? 민주주의가 유물주의입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론상 유물주의고 민주주의는 그 유물주의를 실체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면 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화공산주의가 어떻게 파고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물론적 문화해본의 공산주의는 이 그람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구 사회에서는 진지전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무력으로 안 되니까 서구는 시민사회가 단단하여 단번에 권력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혁명은 생각과 문화의 싸움이며 이것이 바로 진지전이고 유물론적 헤게모니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신본주의 사람들은 지식인들, 교수, 박사, 언론인 이런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지만 이 유물론적 문화 헤게모니를 이끌어가는 즉 공산주의를 실제로 이끌어가야 되는 주인공은 누구여야 되냐? 유기적 지식인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유기적 지식인이란 뭐냐면 노동자 속에 이 신본주의에 대항해서 이론을 전개하는 실질적인 노동운동가들을 바로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칭했습니다. 네. 이 그람시의 조용한 혁명 10계명을 10계명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서에도 10계명이 있는데요. 그람시의 조용한 혁명 10계명 읽으면 살이 떨리고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크게 읽으세요. 자, 1번 시작.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사회 혼란을 하라. 두 번째 시작.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조례, 전교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가족을 해체하라. 그래서 페미니즘, 동성애를 허용하라. 인간은 육이다지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처럼 자유롭게 살도록 놔둬라. 네 번째 시작. 어린이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 개인주의로 나타나서 자기만족주의,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교배하듯이 관계를 맺는 주의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교회를 해체하라. 결국은 사상을 단절해야 된다. 이 신본주의 사상을 단절하지 않고는 영혼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데 어찌 그거를 믿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유물주의의 사관에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시작. 대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그래서 모든 것들 이주시키고 이민을 시켜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덟 번째 시작.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그래서 우리법연구회가 대한민국에도 있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3권은 원래 분립이에요.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은 견제해서 올바른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근본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삼부 요인이라고 불렀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체제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국회를 누가 다 장악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행정부를 누가 다 검찰, 경찰 모든 행정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그리고 조시대 대법원장을 누가 내쫓으려고 합니까? 대법원장은요, 삼부 요인이에요. 대통령의 권력과 맞먹는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회 청문회에 이끌어서 정말로 박살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뭘 하자는 거예요? 3권을 통합해서 독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홉 번째 시작.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결국은 나라는 부모고 백성은 자녀다. 가정의 부모가 주인이 아니고 국가, 돈을 주는, 물질을 나눠주는, 배급을 실행하는 국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 번째 시작.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단순화시켜라. 그래서 언론 노조를 만들고 과도한 음주 정책을 펴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그람시의 조용한 혁명 10가지입니다. 여러분, JTBC가 어떤 방송국인지 아십니까? 중국 자본 1,000억을 끌어왔어요. 거기는 대한민국 방송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요? 그러니까 여론을 주도하는 앞잡이로서 이 문화공산주의를 확대하는 주의로 써지고 있는 나팔수일 뿐입니다. 자,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진지전과 헤게모니 전략은 공산주의 바이러스를 만들고 젊은 층을 파고들고 이 나라 이민족을 이 문화적 접속을 통해 가지고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혁명. 개미가요 나무 밑에 들어가서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넘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그 개미가 결국은 개미집을 지면서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면 그 나무는 쓰러집니다. 건재하던 아름드리 나무가 어떻게 무너지는 줄 아시죠? 오늘날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자, 이 그람시의 문화 헤게모니는 공산주의 또 한층 발전시켰어요. 사상적으로.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화 헤게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문화적으로 더 한층 깊게 들어가는 사상에 정착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람시의 이 문화 헤게론은 왜 사람들은 착취당하면서도 저항하지 않는가의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왜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답이 있는가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어떤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답이 하나여야 되는데 각도에 따라서 답이 다 틀리구나. 결국은 영원한 진리는 없는 것인데 그 시대의 문화사조, 언어사조가 만든 것이지 영원한 진리는 없는데 왜 성경은 영원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가? 진리는 없다. 그러면서 진리 부정론을 만들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신이 없는 사회를 주장하고 무신론적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핵심 개념을 안토니오 그람시는 헤게모니, 즉 권력은 사람들의 상식과 문화를 지배함으로써 유지된다라고 봤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어와 문화 속에서 진리와 권력이 결합되어 사람의 생각을 결정한다. 즉 문화가 그 시대의 진리일 뿐 영원한 그 이후까지 진리일 수는 없다. 또 지식과 권력에 있어서도 지배 계급은 지식인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를 통제한다. 교수 집단 뭐 이런 사람들, 언론인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푸코, 즉 푸코라는 사람은 지식은 권력이다. 진리는 권력을 위해 만들어진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 자기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할 뿐 그 진리는 없다. 변적 방법에 있어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진지전, 문화, 언론, 교육을 점차적으로 장악하라. 문화적으로 장악하라. 포스트 모더니즘은 더 한 단계 나아가가지고 이 민주주의 신본주의를 해체하라. 기존 질서와 절대 진리를 해체하라. 궁극적 방향에 있어서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는 문화적 혁명, 사회 구조를 변형을 얘기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 해체, 상대적 다원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대표 인물 그람시, 프랑크푸르트파고요. 그리고 이 모더니즘의 사상가는 이 장 프란수아, 또 리오타르라는 사람, 자크 데리라는 사람이 이 주류적인 사상가입니다. 야, 이렇게 볼 때 공산주의 문화 헤게모니, 이 오리지널 막스 렌닌의 공산주의가 문화적, 유물론적 문화 헤게모니를 낳았고, 이 유물론적 문화 헤게모니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 엥겔스를 중심하고 경제 중심의 유물론적 사관의 그 내용이 이 그람시를 만나면서 문화 중심으로 변했고, 그 문화 중심은 깊숙이 우리 내면을 파고드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진리 해체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더 이상 절대 기준이 아니고 문화와 언어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결과 도덕의 해체, 성윤리의 붕괴, 가정 해체, 신앙의 상대화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또 한 단계 공산주의 진보론의 마지막이 뭐냐면 현재 뭐냐? 무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핵심은 신이 없으니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된다. 신은 떠나갔고 그 영역에 인간이 유물 사상을 중심 삼고 100년 동안 지배해야 된다.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된다. 사르트르, 니체, 까뮤가 주장을 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고 인간의 의지와 사유 선택이 유일한 윤리가 되고 이기주의, 자본주의를 이기주의로 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상으로서 니체의 신은 죽었다. 사르트르는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본질이 존재를 앞서지 어떻게 존재가 본질을 앞설 수 있단 말입니까? 창조주 본질이 인간을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하나님, 신을 규정합니까? 말도 안 되는 대표 사상이 나왔어요. 결과로 신중심 세계관은 완전히 붕괴되고 인간 중심의 자기 신격화, 인본주의적 유물론이 정착하게 된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요? 대한민국 사람, 이 사람 이거 알까요? 자, 공산주의 발전 종합 구조도 이론의 발전을 보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줍니다. 마르크스 엥겔스의 경제중심 공산주의가 네오막시즘, 즉 중심의 신공산주의로 발전했는데 여기는 두 파가 있었다. 프랑크푸르트파와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진지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발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는 없다. 진리 해체. 문화가 진리를 만들었을 뿐 영원한 진리는 없다. 성경도 거짓이다.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이제 신이 없는 인간 중심으로 확정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정리도표를 보면 인간관, 가족, 교회, 도덕, 사회 이 변화에 있어서 유물주의, 신공산주의, 문의 헤게모니, 포스트 모더니즘,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접목해서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례를 봅시다. 공산주의와 교회 박해를 보면 구소련은 처음에는 혁명 후 정교회를 파괴해버렸어요. 물리적으로 파괴해버렸죠. 신부를 학살하고 무신론 국교화를 이룬 최초의 나라였어요. 중국은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교회 폐쇄를 하고 성경을 불태웠고 북한은 특이한 공산주의죠. 여기는 종교 공산주의, 김일성 종교입니다. 교회 전면을 불법화하고 김일성 우상화에 치닫게 됩니다. 결국은 공산주의는 단순히 제도 개혁이 아니라 영혼을 말살하는 사상 전쟁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실제 사례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몰락의 사례를 보면 멕시코, 온두라스, 니카라과, 페루, 볼리비아,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쿠바, 여기가 완전히 공산주의화 되어 가기 직전에 문선명 총재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울라를 만들어서 남미의 승공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자, 특히 이 아르헨티나는 1990년 말부터 2000년 초에 엄청난 부국이었어요. 빈곤율이 그런데 현재 와서 40.1%나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데 아시죠? 우리나라는 그 비데가 언제 들어왔어요? 본격적으로는요 90년대 말부터 들어왔어요. 이 아르헨티나는요 80년대에 비데가 깔렸어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20세기 초에 세계 7대 경제 강국에서 7대 경제 강국이에요. 유럽 이민자들의 꿈의 나라였는데 이 문화공산주의, 포퓰리즘, 배급 문화를 시작을 했어요. 정부가 배급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 보복지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던 할머니가 보수주의자가 진보주의자가 됐어요. 아니, 내 아들도 용돈도 안 주는데 아니 나라에서 20만원 뭐 40만원씩 줘? 이야, 우리나라 대통령 정치 참 잘한다 박수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재원이 어디서 났을까요? 부르주아지, 즉 대기업을 타파해서 국영기업화로 만들었죠. 대기업이 없어지면서 국유화되면서 생산자, 돈을 만드는 구멍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나라로 폭삭 모든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으로써 정부 배급 정책에 빠진 국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를 욕하고 그때서야 깨달았지만 의미 없는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자, 결과 만성적 재정적자, 외채 불이행, 디폴트에 빠져버려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정부의 시혜를 기다리는 사회로 전락하고 배급사회는 국민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자, 빨간 글씨 시작! 배급사회는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 노예 여러분, 배급이 좋으십니까? 곧 노예가 될 징조인 것입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과 꿈을 꺾습니다. 자, 브라질은 어때요? 천금살포하다가 브라질 경제 위기 맞는 것은 건 자원부국, 축복받은 땅에 브라질 가봐야 얼마나 넓어요. 자, 좌파 정부가 무별반한 사회보장과 국유화 정책을 폈어요. 여기도 똑같이 회사를 다 뺏어가지고 이 자본주의자들, 이 부르주아지들, 너희들 재산을 너희들이 갖고 있으면서 왜 국민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안 나눠줘? 국유화 시켰지만 국유화는 다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봅시다. 한전이 어때요? 국유화 되었을 때 적자인데도 보너스 준 데가 한전이에요. 망하잖아요. KT도 마찬가지였죠. 생산을 주도하는 자유경제체제가 아니면요 망하는 겁니다. 경제위기에 극심한 빈부격차, 범죄율이 급증하고 공산주의적 정책은 사회혼란과 범죄 확산을 낳았어요. 마지막으로 심각한 나라 베네수엘라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석유 나오는 나라치고 망한 나라 있습니까? 그런데 망해버렸어요.
이 차베스라고 하는 좌익 대통령이 나타나갖고 이 풍부해진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모든 남미 나라를 부러워하던 나라입니다. 이 차베스가 무상복지, 배급제 확대를 하면서 사회주의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처럼 세계 최악의 인플레이션, 굶주림, 국민의 대금의 해외 탈출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지게 지고 다닌다 그러죠? 그 지게에다가 이 베네수엘라 돈을 가득 실어도요, 라면 한 봉지 사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거 이해하십니까? 자, 메시지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공산주의, 포퓰리즘은 풍요의 나라를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바꾼다. 이거를 기억 못하는 대한민국,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유물론적 문화 해결문의 현상은 무신론주의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 존재로 환원하고 기업을 먼저 박해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압박합니다. 지금 역대 정권 중에 종교 압박한 유일한 정권 어딘 줄 아시죠? 군사 정권 때도요, 종교는 압박한 적 없어요. 기업을 국유화시키려고 기업을 완전히 재원 마련의 창구로 쓰면서 억압하고 종교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치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책입니다. 생활, 문화, 교육 전 영역에 침투를 해서 이 포퓰리즘적 배급 문화는 민주주의를 세속주의화로 이끌어내어서 물질 만능주의로 재편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장 사회와 돈이 공공의 손을 잠식했다는 샌델 학자가 말한 대로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물질 심리를 이용한 공산주의가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분배 중심 사고를 국민에게 습관처럼 길러내고 훈련시키고 있고 여러분들도 말 잘 듣고 있습니다. 파블로프라는 러시아의 학자는요, 이 먹이 실험을 했죠. 고기를 딱 매달아 놓고 개한테 그 먹이를 매달은 걸 봤을 때 침을 제일제일 흘려요. 무조건적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던져주면 무조건 하죠. 이 감각적 만족주의, 인간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신앙은 사적 취미로 전락이 되고 결국 영성을 비워내고 무신론에 입각한 군중 만들기. 없는 하나님을 너 왜 믿어?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절대 반대화시키는 것이죠. 결론은 포퓰리즘적 유물론의 문화 헤게모니, 곧 생활 속으로 스며든 세속적 배급 문화의 체제화입니다. 근현대 국가들의 몰락의 사례를 이미 여러분들 보았습니다. 공산주의는 두 국도 하루아침에 거지 나라로 만든다. 교회 부패와 신본주의의 몰락,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주의를 거꾸로 유물주의로 만든 것이, 공산주의를 탄생하게 한 것이 기독교예요. 교회의 부패는 공산주의 발판이 되었고, 공산주의 반종교는 공산주의 단순한 정치 경제 이론이 아니고 그 본질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을 물질로 환원하고 영혼을 만선하는 사탄적 반종교 운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것은 유물론적 문화 공산주의도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 폭력이 아니라 문화라는 옷만 입었을 뿐이다. 현대 사회의 적용은 우리가 서구 사회의 성적 해방, 동성혼, 무제한적 자유주의, 이게 현대판 소돔을 만드는 것이고, 강남은 그런 주의로 가고 있어요.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 사회의 이 강남의 불야성, 청년들의 유흥문화, 성적 방종, 중독, 그래서 지식층을 멍청하게 만드는 거고 배금이나 받아먹는 동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영화, 드라마, 쾌락을 미워하는 문화가 많고,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핸드폰을 뒤져보면 낯뜨고 뜨듯이 매일 뜨는데, 이제는 아주 우리도 거기 문화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성적인 그런 내용 많이 하는데 이제 덤덤해졌어요. 이 문화공산주의는 쾌락을 활용해 전파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신분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분립된 두주의, 공산주의, 신없는 유물론, 몸중심 문화이고, 민주주의는 신분주의, 마음중심 문화입니다. 마음이 몸을 주관해야 됩니다. 이 두 줄을 하나로 우리가 묶었을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몸을 컨트롤하는 나로 만들면 문제가 안 돼요. 내 양심이 몸을 컨트롤하기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내 몸은 쉬자고 하고 놀자고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떻게든지 이 정신이, 양심이 몸을 컨트롤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듯이,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밀접한 관계, 이것이 균형이 깨진 거예요. 주관력이, 마음이 몸을 주관해야 되는데 몸이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님 중심이 몸 땅의 것을 주관해야 한다. 유물론적 문화 헤게모니가 아닌 유실론적 문화 헤게모니를 전파하시는 우리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유물론적 사관으로 피폐해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올바로 알고, 오늘 이런 계몽운동을 젊은 층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진실을 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